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이덕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별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에 관한 이야기죠. 여러분, 백호 윤휴 선생이라고 들어보신 분 별로 많지 않으시죠? 그런데 사실은 이 백호 윤휴 선생은 조선 후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. 그 중요한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는 사형을 당하죠. 사형을 당하고 나서 그 이름 모든 존재 자체가 다 지금까지 거의 300여 년 넘게 존재 자체가 사라졌던 인물이 이제 백호 윤휴라는 분인데, 제가 이제 최근에 윤휴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백호 윤휴 선생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세상에 다시 알린 이제 그러한 분이기도 하죠. 그럼 백호 윤휴가 왜 중요한가? 그 중요한 인물을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고 있었는가?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. 근데 이 백호 윤휴라는 분이 살았던 때는 조선 후기,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이제 숙종 임금 때인데,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을 거치고 나서 조선의 지배층들은 이 사회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둘로 갈라지죠. 하나는 학문적으로는 주자학, 성리학을 유일사상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백성들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은 신분제를 양반, 중인, 상민, 노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신분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를 확 잡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.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양반 사대부들의 계급적 이익을 강화해가지고 계속 조선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반면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조선도 이제는 주자학, 성리학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도 받아들이고, 그리고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 해체 내지는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생기게 되죠. 근데 바로 이 백호 윤휴라는 분은 두 번째 흐름, 그러니까 주자학만이 학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반 지배체제, 양반 신분제 체제를 해체 내지는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. 그런데 이 당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국 남방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. 3번의 난이 뭐냐면 오삼계 경정충 상가이 하는 그 청나라 때 만주족이 아닌 한족 출신이 중국 지금의 양자강 이남의 여러 지역의 왕으로 봉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청나라에서 이 3명의 왕의 직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 양자강 이남이 삽시간에 전쟁터로 변하는 것이 바로 3번의 난입니다. 그러니까 이 3번의 난이 일어나니까 백호 윤휴는 그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지금이 바로 우리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북벌을 단행할 때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죠. 그런데 이 백호 윤휴 선생의 사고가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북벌이 과연 가능했겠느냐, 가능한 것이냐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남방이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윤휴 선생이 북벌을 단행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생활이 튼튼해져야 된다, 안정돼야 된다. 이거를 같이 강조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민족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민족의 관점과 민중의 관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바라볼 때 역사 해석에 크게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 백호 윤휴라는 분이 백성 생활을 그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?
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어요. 양반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군대 안 가고 상민들만 군대에 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. 그런데 실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15살에서 60살까지 병역세, 군포라고 불리는 병역세를 매년 납부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뭐 군대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, 문제는 이 군포를 납부하는 대상의 양반 사대부들은 제외됐다 하는 점이죠.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청문회에 나오는 여러 이제 고위직에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청문회 해보면은 이제 군대 안 간 분들 상당히 많죠. 이게 다 조선 후기에 이런 잘못된 유풍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은 병역 의무가 없고 이 쌍놈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성한 병역 의무를 갖다가 아주 천것들이 하는, 쌍놈들만 하는 아주 천한 일로 치부해왔던 조선 후기의 잘못된 사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백호 윤효는 양반들도 병역세를 내야 된다. 이걸 바로 이제 호포제 내지는 구전제라고 하죠. 바로 이 양반들도 병역세를 다 내야 된다. 그러니까 양반들이 일반 보통 피지배층보다 이 부자겠죠. 이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세금을 못 견뎌서 도망가죠. 도망가면 어떡합니까? 가족에게 대신 씌우죠. 그걸 갖다 가족이라고, 족증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가족에게 씌우니까 도망갈 때 한 가족을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.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? 유울에게 씌우죠. 이걸 갖다 유은 린자 써가지고 린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효집이 없어졌어요. 그럼 어떡합니까? 우리도 빨리 도망가야죠. 그래서 한 집안이 한 마을이 다 통 비었다 하는 암행어사의 장계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간단하죠. 돈 많은 양반 사대부가 병역 의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. 군포를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안 냅니다. 그러니까 백호윤우가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의 신분제는 지금은 우리가 주민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? 주민증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뭔지 알기는 좀 어렵죠.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서 주소까지 보면은 조금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만, 조선시대에는 벼슬아치와 양반과 일반 상민들이 쓰는 호패가 다 달랐어요. 이품이 산 양반들은 상아로 만든 호패를 쓰죠. 그리고 양반들은 뿔로 만든 호패를 쓰고 일반 상민들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씁니다. 근데 백호윤효는 조정에 나와가지고 이 호패법을 철폐하고 지패법, 그러니까 종이지자를 써가지고 지패법, 지금과 같은 그런 신분 차이를 다 무시하고 모두가 똑같은 신분증을 갖자라는 그런 지패법 운동을 또 전개를 하게 되죠. 그리고 또 하나, 조선은 양반 사대부만 벼슬할 수 있던 나라죠. 그래서 문과고 무과고 다 양반들만 응시할 수 있는데, 백호윤우 선생이 정권을 조정에 나와서는 그다음에 북벌을 하려면 많은 장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무과를 실시하는데, 그 무과의 이름을 만인과 또는 만과라고 합니다. 급제자가 10,000명이나 된다 하는 이야기죠. 그런데 이 만과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상민들, 심지어 노비의 응시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백호윤우라는 분이 조정에 나와서 이러한 정책들, 당시 양반 사대부들로서는 감히 꿈꾸기 어려웠던 실제 북벌을 주장하고, 북벌을 하려면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져야 되는데, 윤택해지려면 바로 양반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, 그 신분제를 다 이제 호패를 다 지패로 바꿔야 된다.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, 정묘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이 쳐내려올 때 안주성을 지키고 있었는데, 안주성을 지키던 평안인제 감사가 병사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나무로 만든 호패를 다 끌러다가
이 산처럼 짜놨습니다. 그러면서 감사에게 저 호패 보고 나가서 대신 싸우게 해라. 그 말이 뭡니까? 왜 전쟁 나면은 우리를 평소에 이렇게 호패에서부터 이렇게 그 신분 차별을 하면서 전쟁 나면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느냐? 저 호패 보고 나가서 싸워라. 그러면서 안 싸우는 바람에 삽시간에 망했다 하는, 삽시간에 성이 점령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면서 신분제를 해체내진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조선 후기에는 오직 주자학만이 유일 사상인데 백호윤호 선생은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.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이거는 조선 후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자학이라는 학문 하나만 사상으로 만들고 나머지 사상을 전부 다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던 흐름에 이런 전체주의 경향에 반해서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. 이것은 주자학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주자학의 상대성을 주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러한 주자학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북벌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 신분제 해체 내지는 완화를 추진하고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죠. 근데 이때 중국에서 드디어 숙종 6년 무렵에 가면은 3번의 난이 다 초기에는 청나라가 이길지 이 3번이 이길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숙종 5, 6년에 가면은 드디어 3번의 난이 거의 정벌이 되고 청나라가 이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. 그러니까 이 숙종이 정권을 윤후가 속했던 남인에게서 서인으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이 백호 윤후 같은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백호 윤후를 잡아다가 국문을 합니다. 근데 아무리 국문해도 적용할 죄가 없어요.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사형시킬 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정에서 논의하다가 이 반대파에 속해 있던 이 서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엔 다 노론이라는 당파로 가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상께서 그냥 결단하시면 됩니다. 사형시킬 죄가 없는데 그냥 성상께서 결단하셔갖고 죽이면 됩니다. 라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. 그래서 이 백호 윤후가 서대문 여염집에 나와서 마지막 사약을 마시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사약을 마시기 전에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사약을 마시고 세상 떠나죠. 그 다음에 이 백호윤후를 죽인 쪽에서 백호윤후가 주장했던 북벌론 같은 것을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이 한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국사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.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윤후라는 이름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당시에 실제적인 1차 사료를 가지고 백호윤후가 어떤 인물이었고 이 백호윤후가 주장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에 300여 년 만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보통 국민들과 함께 나누게 이제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 백호윤후란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사형당하면서 누구도 이제는 주자하게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고 그런 침묵의 제국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조선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백호윤후란 인물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들, 어떤 상대적인 가치들,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러한 점들이 많죠.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. 쟤는 생각이 틀렸다.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.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도 그런 상대성을 주장했던 그러한 한 인물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
자기 자신을 사형시켰던, 윤유를 사형시켰던 그 시대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